오늘 재벌 관련 판결이 두 개가 나왔네요. 자, 유전무죄, 무전유죄. 가진 놈들은 수백억, 수천억을 헤쳐먹어도 기껏해야 집행유예, 구속도 안 받아요. 법정 구속도 안 됐고. 이 혼란한 와중에 무죄로 판결을 했어요. 일반인들이 단돈 몇십만 원, 100만 원이라도 탈세하면 득달같이 달려드는 개새끼 떼들처럼 달려들지만 이 LG 재벌가 100억 원대를 탈세를 했는데 무죄예요. 200억 원을 헤쳐드신 효성의 조현준이라고 하는 회장은 징역 2년을 받았는데 법정 구속을 피했어요. 나라 꼴을 아주 잘 나가죠. 이런 인간들은 잘 봐주고, 자, 배고파서, 물론 그것도 안 되죠. 빵 하나 훔친 애들은, 참. LG의 구씨 일가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요. 말하자면은, 나이 많은, 이제, 1세대, 2세대, 아마 2세대, 2세대죠, 2세대. 2세들이, 3세한테 맞을 거예요. 하여튼, 그때 이제 주식을 팔았는데, 사실은, 그냥, 개인이 개인한테, 수식 파는 거야? 어떠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다르죠. 뭐냐면, 재벌 일가가 재벌 일가한테 주식을 판다는 것은, 그는 경영권이 넘어간다는 거. 그렇죠? 경영권이 상속이 된다는 거. 이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경영이 이전된다는 걸 의미를 하죠. 그런데 재판부는 달랑 뭐라 그랬냐면은 해당 주가가 고가에서 저가 사이 형성됐으므로 딱히 주식 거래가 왜곡이 안 됐고 특수관계인이면 가격수 이렇게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엉뚱한 소리를 했댔어요. 사실 이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본질은 뭐예요? 재벌의 주식을 그거를 아무런 신고도 없이 자기 자식들이나든가 자기 2세들한테 넘기는 것 자체는 주식 자체만의 가격의 이전이 아니라 경영권이 재벌이 속한 여러 계열사의 경영권이 A에서 B로 넘어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넘어가는 경영권이라고 하는 것에 상속세가 붙어야 되고, 그렇죠. 그걸 다 포탈한 거예요. 이게 조세범 처벌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판사들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문 대리인 등록도 안 하고, 주문표 작성도 안 하고, 허위로 작성해서, 그러니까 몰래 한 거죠, 말하자면은. 이게 드러나지 않으려고. 팔았는데, 그 의도는 명확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양도소득세 징수나 수납을 방해했다고 볼 수가 없대요. 왜? 아니, 주식을 판 거니까. 아니, 근데 본질이 그게 아니라니까. 본질은 뭐예요? 편법 상속, 그러니까 불법 상속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렇게 판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벌도 너도 나도 몰래 팔겠죠. 자기 자식들한테. 이게 무죄인데. 그죠? 그러면은 여태까지 정상적으로 상속세 낸 일반 서민들은 완전 등신되는 거죠. 이게 나라 꼴이 이게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이 흔히 말하는 법현실주의죠. 있는 그대로만 판결하는 거예요. 동기가 뭐 어쨌든. 생각해보세요. LG의 재벌의 경영권, 그 계열사의 경영권이 2007년부터 10년 동안 LG와 LG 상사 주식을 수천억 원어치를 102차례에 걸쳐서 옮겼는데, 그러면 경영권이 넘어간 거잖아요. 그럼 경영권은 뭐 수천억도 넘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재벌 규모가 뭐 몇십조가 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주식 가치보다 양도세가 20% 이상의 더 양도세를 내야 되는 게 맞죠. 그걸 판사들이 이렇게 합법적으로 보장했으면은 양도세 필요 없죠. 양도세 왜 내요? 이런 판사들이 참 있습니다. 많죠. 어, 참 기가 막히죠. 조현준 회장, 효성 회장은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으로 구속 기소됐어요. 어쨌든 뭐 이것저것 뭐 갖은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가 이제 이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뭐 미술품을 어느 펀드에 그 편입시켜서 그 또 차익을 지가 가진 거죠. 법인의 것을 지가 가진 거죠. 이런 짓 많이 하잖아요. 회사 돈은 내 돈이니까. 또 허위로 직원을 등재시켜서 그 급여를 또 쑥 빼먹고. 뭐 나쁜 짓. 진짜 그지 똥구멍에서 콩나물을 빼먹지. 나쁜 새끼들이죠. 이런 재벌 회장 이런 놈들. 근무하지도 않은 어떤 사람한테 허위 급여를 지급해갖고 그걸 또 지가 꿀꺽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런데도 뭐 수십억 수백억 해쳐 드셔도 그냥 어쨌든 이건 무죄, 명확하니까 무죄 될 수는 없는데 그냥 달랑 2년 주는 거예요. 달랑 2년 주고 한 20, 30 넘어가면 뭐겠어요, 당연히. 집행유예. 지금 불구속 상태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놀러 날라가고 해외여행 다니겠죠. 뭐 이렇게 해갖고 재벌 또 지 아들한테 또 주겠죠. 음. 이게 이제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 얘기가 이런 얘기. 딸을 성폭행해서 그 아이가 임신해서 낳은 영아까지 유기한 그 개새끼한테 10년형을 검찰이 구형을 했어요. 검찰은 딸랑 10년형? 뭐 신상공개, 취업제한, 전자불출법, 뭐 주거지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뭐 등등등등. 법원은 이게 두 생명을 죽이는 행위잖아요. 얼마만큼 가혹한 그 아이나 그 아이가 낳은 아이나 중학생 딸을 강간해 갖고 임신까지 하게 한 다음에 그 딸을 영화를 유기를 했어요. 근데 검사는 달랑 10년? 물론 이제 우리 판사께서도 이제 뭐 많이 깎아 주시겠죠. 뭐 한 7, 8년 정도 하시겠죠. 지 딸을 강간해서 중학생 딸을 그 딸이 애를 낳게 그 애를 또 죽이려고 살인 미수 아닌가요? 살인 미수입니다. 근데 지금 성폭력 처벌의 특례법상 친족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영아 유기 이거예요. 살인 미수는 어디 갔죠?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니 뭐 이거 뭐 한 7, 8년 왜 판사들은 왜 기껏해야 저렇게밖에 형량을 적게 줄까요? 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자기들도 장사해야지.
왜? 어차피 지도 대법관 안 되면, 대법관은 몇몇 개 안 되죠. 뭐 기껏해야 이제 못 받고 나가서 이제 또 변호사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겠어요? 사실 최고 역량 주는 거는 변호사의 역할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애매하게 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그 양형위원회에서 다 판사 플러스 전직 판사 아니면 관련된 판사와 관련된 어떤 뭐 법학 교수 관련된 딸랑 뭐 구색 맞추기로 뭐 어디 뭐 시민단체 하나 있을까 말까 그것도 거의 없어요. 지들끼리 하는 거죠. 판사들 지들끼리. 그러니까 소위 법조인들 지들끼리 기득권을 가진 법조인들끼리 양형 달랑 그렇게 하고 거기 안에서 주는 거예요. 왜? 어차피 그 판사 나와서 변호사질을 해야 되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에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설마 그러려고? 아니요, 그럴걸요? 제 말이 맞을걸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판사는 참여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껏 변호사라도 30% 이하, 나머지는 건전한 일반 사회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양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아예 배심제로 바꾸거나. 지금 이런 판사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보세요. 검찰이나 판사들이나 변호인들은 다 한통 속여갖고 돈 많은 놈들을 쪽쪽쪽 빨아주고 나락거리 뭡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잘 보세요. 광주지법에서는 이 사람은 제가 옹알라는 건 아닌데 지인을 찔러서 죽였는데 20년형 선고 받았어요. 특정범죄 가중처벌상 20년형이에요. 살인. 그 사람은 술 먹다가 이제 함께 술 먹다가 이제 폭행하다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비교해 봅시다 한번. 제가 이 살인자를 옹호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비교해 봅시다. 이 사람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술 먹었어요. 먹다가 이제 틀려갖고 뭐 투닥투닥 하다가 칼로 찔렀어요. 우발적 살인. 우발적 살인이 맞겠죠? 우발적 살인? 그죠? 그런데 어쨌든 그거 아까 보세요. 친딸을 강간해갖고 그 딸아이가 애를 낳게 만들어서 그 애 낳은 애를 죽이려고 버렸어요. 두 목숨을 거의 구렁텅이로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뜨렸는데 딸랑 10년? 그것도 구형량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선고량은 7, 8년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처벌받아야 될 범죄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판사들이나 검사들이나 법을 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저는 우리 같이 범죄와 범죄를 연구하고 범죄에 대한 행동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가학성, 의도성, 괴롭힘, 주요한 동기, 대항할 수 있느냐, 대항할 수 없느냐, 대항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가혹한 세디스틱 범죄. 이거는 거의 최고형에 해야 되는 거고, 말 그대로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해서 대등한 위치에서 치고받다가 옆에 잡히는 칼로 자기의 분노를 거기에 표출했다. 라고 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미국식으로 2급 살인이나 3급 살인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것은 민사적인 보상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맞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참. 그러니까 쉽고, 눈에 보이는 거는 판사들, 검사들은 쉽게 때려갖고 두들겨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어렵고, 돈 많고, 이런, 다 그냥 회피하고 봐주는 거죠.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지 않으세요? 음, 뭐, 그렇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광주지법에서 벌어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살인범을 제가 절대 옹호하려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분명히 잘못된 거고, 저는 상대적 비교만 했을 뿐이에요. 이 사람한테 의해서 돌아가신 분한테 제가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이 살인자도 처벌을 엄하게 받아야 되지만, 비교할 때, 비교할 때, 상대적. 좀 답답하죠?